자, 오늘 국민일보가요, 창간 기념으로 인해서 여론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여야 대표의 어떤 이 실적과 지지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대표 두 사람의 국민적 신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를 했어요. 참 재밌는 조사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잘하고 있다가 41%, 잘못하고 있다가 50%가 나타났습니다. 뭐 잘못하고 있다는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당 대표가 41%나 잘하고 있다. 특히 이제 호남과 40, 50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우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남과 40, 50대에서 우위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거야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장동혁 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3%입니다. 63%. 그리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6%입니다. 거의 2배 이상 지금 잘못하고 있다가 많게 나타났습니다. 전 연령층, 2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층, 그리고 전 지역, 심지어 TK에서조차도 부정평가가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구 경북에서 보시면 부정평가가 49%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산이 스윙보터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는 53%입니다. 66%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충청권입니다. 지역과 속한 충청권에서 66% 그런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결과가 안 좋게 나오고 있죠. 100일을 넘어선 뭐 비슷합니다. 두 사람 이 지금까지 했던 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야당한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유리한 호재들이 꽤 많은데요. 일단 우선 10.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가 꽤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물가 문제 지금 심각하죠. 취업 문제 지금 30대 청년 실업률이 꽤 높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통일교 게이트 이게 터졌죠.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만한 이슈들이 많이 등장했고, 그리고 유리한 국면, 즉 여당의 어떤 일방적인 사법부 장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실 솔직히 특검이 별 결론 없이 끝내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부정평가가 심지어 핵심 지지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많다. 이거는 뭐 거의 저는 불신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던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최악의 지금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며칠 전에 아마 야당에서 이제 의원총회를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요. 의원들이 뭐 거의 다 모이지 않았어요. 자, 이제 그런 상황들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의 김순덕 논설위원이 쓴 칼럼 제목이 꽤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이 입법 독재의 1등 공신이다. 국민의힘으로 친이 쿠데타를 막은 나라에서 의장이 61년 만에 야당 입틀막을 하고 계엄사과, 윤석열과 절연이 없는 대표 장동혁, 한때 지지했던 보수층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에 뭐였죠? 상당히 이제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탁 올라가는데 장동혁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동 항소 포기가 막 이래서 이제 논란이 와중에 뭐라 했죠?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참으로 화학기 얹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통일교 게이트가 지금 막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했죠?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을 갑작스럽게 까버립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의 신원을 다 공개해버려요. 이호선 감사위원장이. 기가 막히죠.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거를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통일교 게이트나 이거보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솔직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당대표나 가족이 왜 당원 게시판에 막 저런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쓰느냐? 그거가 문제니까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우선 당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제가 만약에 언론인은요, 지금 저 헌법 해석에 따라서 언론인도 지금 정당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당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 당대표나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현종이 우리 당 당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집에 가야겠죠. 너 당원이면서 뭐 그딴 소리 하냐? 뭐 이러면서 그냥 회사도 잘리고 집에 가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로서는. 그거를 저의 허락이나 아무런 그게 없이 공개해버렸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회사 다니시면서 가실 텐데, 어이 김 과장 당신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견뎌나기 힘들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당의 당무감사위원장이 막 공개를 해버렸어요. 아무리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가족이라지만 그 자녀들까지 전부 다 신원과 전화번호까지 다 까버렸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요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요즘에 이 개인정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정말 생명 같은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당원 정보, 지난번에 그 당사에 이제 막 이 통일교 당원 집단으로 들어온 거 확인한다고 막 들어왔을 때 그때 얼마나 결사적으로 막았어요. 그거 절대 못하게. 생명이다. 당원이 명부는 우리의 생명이다. 그랬던 정당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은 그냥 막 공개도 돼요. 이름하고 막 언제 입당하고 언제 탈당했는지. 자, 그 문제 하나. 두 번째. 당원 게시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익명의 게시판입니다. 솔직히 얼마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요. 누가 보겠어요, 그게.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글을 올린 걸 가지고 이게 때문에 여론 형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나쁘게 돼서 이게 문제가 됐다? 여러분도 혹시 당원 게시판 글 자주 보십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저는 못 들어가지만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당원 게시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익명이, 요즘 왜 뭐 대나무 숲인가요? 그 직원들도, 국회에 있는 직원들도 익명으로 글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안 넣고, 그래야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일반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당원들이 익명으로 들어와서 뭐 아무 글 남기세요 라고 했던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 설사 예를 들어서 가족이 올렸다고 칩시다.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기사 나온 거 뭐 이런 거 올렸다고 쳐요. 그리고 지금 소위 극우들이 문제 제기하는 뭐 개목줄인가 뭐 그런 거는 또 아니란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가입한 적이 없어요, 당원 게시판에. 그 한동훈 이름이 쫙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73년생 한동훈은 한 명도 없어요. 그 한동훈 대표는 아예 가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다? 제 머리로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왜 문제가 될까? 아니, 익명 게시판을 당원들이 들어와서 글을 남기라고 만들었고, 그걸 가서 만약 가족이 했더라도 그게 도덕적으로 뭐 예를 들어 당대표가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돼요? 그거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보수 정당이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정보보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당인데, 그 정당의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자가, 그것도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그걸 자기가 이거는 공익적인 목표 때문에 공개해버려요? 까버려도 돼요? 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러면 앞으로 누가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하겠어요? 자기 개인정보를 무조건 저렇게 해버리는 정당을 누가 가입하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2년 동안 계속 울고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이 뭐 잘하는데 못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네? 그때 언론의 지적들 그런 것들 좀 들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몰리니까 이 좋은 국면에서 또 헛발질하는 겁니다. 헛발질을 해서 지금 뭔가 자기의 어떤 이 지지를 모으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순덕 논설위에 저런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여당이 하고 있는 폭주, 일방적인 이 폭주가 다 누구 때문이냐? 다 국민의힘 너네들이 지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을 놔두고 싸우지 말아야 될, 또 가장 사실은 이 정부 여당에 맞서서
정확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저 행태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과연 이 정당이 뭔가 정당으로서 선거를 하겠다는 정당인지 저는 솔직히 의심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뭐 거의 자충수라고 봅니다. 자기 발등을 찍었다고 봅니다. 이제 이 리더십, 당내 리더십, 지금 친윤들마저도, TK 의원들마저도, PK 의원들마저도 장 대표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런다고 그래요. 뭐 2, 3주만 참아달라고? 뭐 어떡할 건데요? 2, 3주 참으면. 그럼 사람이 확 바뀌어요? 2, 3주 동안? 어떻게 바뀌는데요? 참 저는 그 발상부터가 웃겨요. 2, 3주 안에 뭐 세상이 뭐 뒤집어지기라도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떤 변화를 잇기 위해서는 미리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오히려 이 준비는 안 돼 있고 오히려 뭐 장해찬을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데리고 온다느니 지금 뭐 온갖 욕설을 한 감동란이라는 여성분을 당원으로 받아준다든지 이런 행태를 보면 제가 볼 때 별로 개전의 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여당 인사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자기들 참 복이 많대요. 정말 형님 우리 정말 복이 많아요. 뭔 복인데 야당 복이요. 우리 정말 야당 복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막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솔직히 자기들도 보기에 너무 지금 추미애 정청래 지금 너무 막 급발진하는데 걱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역구 내려가 보면 야 너네 좀 잘해 좀 잘못하고 있잖아 하는데 국민의힘 쟤들 보면 뭐 이런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믿을 곳은 국민의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겠습니까? 이런 여론을 듣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왜곡됐다 그러고 뭐 지금 나온 여론조사 절대 믿지 마라. 우리 잘 나온다. 딱 누구 닮았어요. 지난 총선 때 우리 150석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90석 밖에 못한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허위 여론조사 갖고 오냐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분하고 거의 닮아갔습니다. 왜 이렇게 닮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망하는 길을 왜 가죠? 성공의 길이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데 자꾸 왜 망하는 길로 가는지 저는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게요. 단지 한 명이 책임진다는 해서 문제가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당대표 자기가 선거 지면 당대표 자기가 그만두고 가버리면 끝이지.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다 국민들이 져야 돼요. 저는 정말 웃긴 게 정치인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뭔 책임이요? 그냥 집에 가면 끝이에요. 본인은. 그러나 그 후과 결국 그 선거가 패배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모든 어떤 문제는 다 국민들이 떠안아야 됩니다. 혼자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본인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절대 혼자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혼자 책임져요. 책임지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여론을 보고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참 제가 생각할 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보면 이렇게 저희가 목이 터져라 말을 해도 별로 듣질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의원들이 만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한대요. 근데 네네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참 그러고 있습니다. 자.